아까운 미래를 다룬 게임에서 가장 흔히 찾아볼 수 있는 미래 무기가 바로 강력한 광선을 이용한 레이저 무기다. 강력한 에너지를 지닌 한 줄기 빛을 내뿜어 한 방에 적을 처치한다. 이것이 스페이스 인베이더부터 지금까지 게임 속에서 이어져온 레이저 무기의 모습이다. 물론 이런 상상 속 레이저 무기는 게임에서만 등장한 것은 아니다. 영화, 만화, 드라마 등등 대중매체에서 레이저 무기는 꾸준히 등장해왔다. 이런 상상은 레이저 발진 장치가 만들어내는 강력한 한 줄기의 빛을 본 인간이라면 누구나 해보는 것이다. 뿅뿅 소리를 내며 적을 파괴하는 레이저 광선 말이다. 1960년 5월 미국의 물리학자 시어더 메이 머니 레이저 발진 장치 개발에 처음 성공했을 때 기자들로부터 가장 먼저 받았던 질문 중 하나가 바로 레이저라는 것이 살인광선인가요? 이었다. 사실 메이먼 스스로도 레이저가 갖고 있는 에너지를 눈으로 보여주기 위해 레이저로 풍선을 터뜨리는 시연을 했으니 그럴 만도 했다. 어쨌든 메이먼은 기자들로부터 이런 질문을 받고 그에 당황했던 모양이지만 그는 레이저가 앞으로 산업 분야에서 유용하게 쓰일 것이라 정확하게 60여 년이 지난 지금 레이저는 인류의 생활에 아주 유용하게 쓰이고 있다. 프리젠테이션이나 천체 관측에 사용하는 레이저 포인터부터 금속이나 플라스틱의 절단 암치료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레이저를 사용하고 게임이나 영화처럼 화끈한 레이저를 발사해 적을 인수분해하는 모습은 아직까지는 상상의 영역에 머물러 있다. 그러나 21세기에 접어들며 기술의 발달과 함께 이 레이저를 더욱 공격적인 용도로 사용하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어쩌면 가까운 시일 내로 레이저 무기를 전장에서 보게 될지도 모른다. 레이저를 무기로 사용하려는 시도는 1980년대부터 시작되었다. 1984년 소련 전략 로켓군은 우주 비행사를 위한 레이저 권총을 소련 우주 비행사가 이상시 우주공간에서 적을 상대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소련 전략 로켓군이 이 레이저 권총은 인류 역사상 최초의 레이저 휴대 무기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소련의 레이저 권총은 상상 속의 광선총처럼 대단한 물건은 사거리는 20m 정도에 불과했으며 인명살상보다는 적우주선의 기능을 마비시키고 거나 적우주 비행사의 시야를 방해하기 위한 용도여. 현재는 전략 로켓군 박물관에 프로토타입이 몇 개 전시되어 있는 것으로 비슷한 시기 레이저를 무기로 사용하려던 또 다른 시도도 방어 목적이었다. 1983년 3월 미국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은 전략 방위 구상을 발표했다. 소련의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인공위성 등을 동원해 우주에서 방어해내겠다는 엄청난 구상으로 일명 스타워즈로 불린 계획이다. 이 SDI 프로그램 중 엑스칼리버 프로젝트가 있었는데 로렌스 리버모어 국립연구소의 과학자들이 제안한 것이었다. 인공위성에서 레이저를 이용해 소련의 ICBM을 파괴하려는 목적으로 수소 폭탄의 개발자로 잘 알려져 있는 물리학자 에드워드 텔러 등이 주도하는 야심찬 계획이었다. 소련은 경악했다. 만약 미국의 SDI 계획이 실현된다면 우주공간에서 소련이 발사한 핵 탑재 ICBM을 전부 무력화할 수 있으므로 핵 전력은 더 이상 위협이 되지 못한다. 소련은 1970년대 미소 양국이 평화로운 우주 개발에 합의한 것을 일방적으로 깼다며 비난하고 나섰고 SDI를 격파할 우주무기 개발에 미국의 SDI에 맞서 소련도 폴유스 계획을 세웠다. 초고출력 레이저를 장착한 공격형 인공위성을 우주에 발사해 미국의 인공위성이나 기타 우주시설을 유사시 요격할 연한 목적이었다. 만약 미국의 SDI와 소련의 폴유스가
그대로 실현되었더라면 냉전의 끝은 어쩌면 우주전쟁으로 시작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잘 알고 있듯 실제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 우주공간에서 고출력 레이저를 발사해 저 ICBM을 요격할 거나 레이저를 발사하는 인공위성으로 적 인공위성을 격파한다는 계획은 보기에는 멋져 보였으나 실현은 불가능에 가까웠다. 적으로도 수많은 문제가 산적해 있었지만 가장 큰 문제는 역시 정치적인 체제 모순이 누적되어 병들어가고 있던 소련은 애초에 막대한 인력과 시간, 자금이 필요한 폴뉴스 계획을 실현할 가능성이 없었다. 계획의 규모는 계속 축소되어만 갔고 몇 차례 실험 후 폴뉴스 계획은 최종적으로 취소되었다. 미국은 SDI에 수백억 달러를 쏟아 부었지만 이 역시 흐지부지되고 정치적으로 많은 논란을 일으켰고 주적인 소련이 결국 붕괴했기 때문이다. 1991년 12월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이 붕괴되었다. 전 세계가 두 패로 나뉘어 다투던 냉전은 일단 막을 내렸다. 냉전이 종식되고며 미국이 구상하던 다양한 군사 프로젝트도 폐지 내지는 축소의 길을 걸었다. SDI도 사실상 함께 막을 내렸다. 우주에서 레이저를 발사한다는 어마어마한 계획은 사라지고 레이저 무기 같은 최첨단 프로젝트도 한동안 무대의 뒤편으로 밀려났다. 1995년 10월 국제연합은 실명을 유발하는 레이저 무기에 대한 의정서를 채택했다. 이 의정서는 인체의 안구에 직접적으로 작용해 영구적인 실명을 유발하는 레이저 무기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행종 레이저 무기 사용을 규제하는 최초의 국제협약이기도 하다. 단 이 의정서는 안구에 직접 작용하는 것이 아닌 관측 장비에 대한 공격은 금지하지 않고 있다. 레이저 무기에 대한 규제와 별개로 레이저를 무기로 사용하려는 시도 자체도 1990년대 말까지 지지부진했다.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역시 가성비였다. 무기로 사용할 만큼의 레이저 출력을 얻기 위해서는 엄청난 에너지를 잡아먹는 발진 장치가 필요했다. 당연히 부피와 무게가 만만치 않았다. 합리로 소련이 시도한 폴뉴스 계획은 1메가와트 이산화탄소 레이저 장치를 위해 100분짜리 로켓을 우주로 발사해야 했다. 이 시기에도 험비에 레이저 장치를 장착해 원격에서 질이나 불발탄을 제거하는 한즈 등 다양한 시도가 있었지만 대부분 테스트에 머물렀고 21세기 초반에 들어서야 레이저는 다시 한번 무기로 각광받게 된다. 기술 발전에 힘입어 레이저 발진 장치의 크기를 많이 줄일 수 있었고 덕분에 항공기 등에 탑재하는 방어 무기 개념으로 부활했다. 현재 실용화를 앞두고 있는 레이저 무기는 대부분 방어를 목적으로 하고 예를 들어 미 해군이 지난 2013년부터 시험 중인 ON-3K3 레이저 무기 시스템이 그렇다. 미 해군은 이 레이저 무기를 강습 상륙함 폰스에 장착해 시범 운영 했으며 샌안토니오 급도크 형상륙함 포틀랜드에 장착되어 2018년 림팩에서 데뷔할 예정이다. 로즈는 눈에 보이는 화려한 가시광선 레이저를 발사하는 시스템은 아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에너지를 소리 없이 집중해 목표물을 파괴하는 방식으로 배를 이용한 해상 테러를 막거나 적들 온을 격추하는 등 함정을 방어하기 위한 시스템이다. 미 해군은 로즈를 이용해 접근하는 소형 보트를 원거리에서 격파하고 악명 높은 RPG-7 탄두를 폭파하는 등의 실험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재미있게도 레이저 무기가 방어용으로 다시 발견된 이유도 가성비 때문이다. 쉽게 말해 고전적인 미사일이나 탄환은 방어 목적으로 쏠 때마다 물리적인 비용이 들지만 레이저를 이용한 방어 시스템은
한번 시스템을 갖춰놓기만 하면 별도의 물리적인 단환이 필요하지 않으므로 훨씬 싼 가격으로 시스템을 계속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물론 거의 즉시 목표물에 도달할 수 있다는 점도 강점이다. 대공이나 기지 방어용으로 각광받는 이유다. 여전히 요구 에너지가 많고 고출력 레이저 장치 자체의 부피가 상당히 크다는 단점은 있지만 함정이나 대형 항공기 혹은 기지에서는 이 정도의 단점은 극복할 만한 정도가 되었다. 현재 실용화를 위해 연구 중인 레이저 무기의 상당수는 이런 대형 장비나 육상의 고정기지에서 사용하는 방어 시스템이다. 미 해군은 2021년까지 유효 사거리 1.6km 이상의 레이저 무기를 개발해 실전 배치할 계획이고, 록히드 마틴은 고정기지를 위해 차량 테러 등을 방지하기 위한 레이저 방어 시스템을 실험하고 있다. 미 공군도 조기 경보기를 위한 레이저 방어 시스템을 연구하고 있다. 이들은 하나같이 사람이 아닌 무인 차량이나 적 항공기 미사일 등을 변형 무기들이 다. 게임 속 광선 총은 상상의 영역 방어 무기로서의 레이저 무기는 실용화를 앞두고 있지만 우리가 게임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무시무시한 광선 총은 당분간 상상 속의 영역에 머물 전망이다. 살상 무기는 둘째치고 저 눈을 멀게 하는 수준의 레이저 편기조차 원 샤벽에 의해 사용이 엄격히 제한되어 있다. 게다가 아직은 고출력 레이저 무게를 개인화기 수준으로 경량화하지 못한 현재 개인화기로서 의 레이저는 비살상 영역에 머물러 있다. 미 공군에서 연구 중인 PHA는 메이저를 이용한 비살상 무기. 본래 PHOS 역시 레이저를 이용해 적병사의 시력을 공격하는 무기였지만 레이저 무기에 대한 협약 때문에 비살상 재현 무기로 변신한 저강도 레이저를 사용해 적을 직접적으로 살상하지 않고 일시적으로 시력을 빼앗고 기절시키는 등 저지하는 효과를 목적으로 개발한 무기다. 중국도 미국과 비슷하게 레이저 무기 연구에 열을 올리고 있다. 외부 등을 겨냥한 레이저 방공 시스템을 연구 중이며 2016년 중국 항저우에서 열린 G10 정상회담 경호에도 사용되었다고 알려졌다. 이외에도 중국 역시 언 협약에 따라 영구적인 시력 상실이 아닌 일시적인 시력 상실 및 광학 장비 무력화를 목적으로 한 레이저 무기를 의외로 중국은 이미 1990년대 중반부터 이론 목적의 개인 레이저 무기를 생산하고 있으며 중국제 레이저 무기 중 일부는 북한으로 흘러들어간 것으로. 그러나 중국의 레이저 무기 중 특히 개인 무기는 실제로 저영구적인 시력 상실을 유발하는 등 언 협약을 위반하고 있다는 의심을 받고